오늘 풀어볼 재판은요. 추운 겨울에 40대 딸이 70대 엄마를 알몸으로 집 밖에 내쫓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저녁이었어요. 한 7시쯤에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 A씨가 있었고 40딸인 B씨가 있었는데 어머니에게는 지체장애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딸이 냄새가 난다면서 옷을 벗기고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홀로 방치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였고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경찰과 함께 1시간 반 만에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워서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사회복지사가 도착해서 봤더니 이미 이 어머니는 숨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저는 이게 더 뭐라 그럴까요? 의아하더라고요. 재판부 판단이 1심과 2심이 아주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딸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예. 이 학대 행위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했는데 예. 어떻게 무죄가 나왔냐라는 거는 그 사망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결과가 이 딸의 학대 행위로 인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보건데 1심에서는 이 어머니가 당시에 저체온증뿐만 아니라 당뇨 등 다른 기저질환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실 학대죄로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텐데요. 사실 법원에서는 이 죄명 변경을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존속 학대죄라고 했으면 유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공소장을 변경을 하지 않고 그저 사망까지 모두 다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기 1심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사망까지는 이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을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1심이 무죄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알몸으로 내쫓은 행위가 네. 저체온증으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소장을 상해치사, 그러니까 학대치사죄 또는 학대죄, 존속 예. 학대죄라고까지만 구성해도 좋겠지만 예. 그렇게 이제 공소장을 이중으로 작성하다 보면은 예. 아마 사망에 대한 결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 미진, 증거 불충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기 때문에 그냥 확정적으로 뭐 존속 학대치사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 6개월이 나온 것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로 보기에는 아. 너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학대 행위가 존재했고 예. 이렇게 사망 자체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걸 배제할 수가 없다. 오히려 좀 그 부분을 반대로 한 거죠. 사망의 결과를 저체온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를 기록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징역 1년 6개월도 저는 조금 이게 형량이 이게 맞나 싶은데 이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항소심에서는 계획 범행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 피고인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예. 그리고 사실 1시간 30분 동안 어머니가 밖에 있다고 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예. 그런 점을 평가한 것 같은데 1년 6개월이 좀 많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보이는 점은 아무래도 사망이 결정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딸의 입장은 뭐 본인도 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